제4과목 전기설비 안전관리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1 방폭구조의 종류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14번 등장했고 실기에도 등장하는 빈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방폭구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방폭구조라는 것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가 방폭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폭구조의 종류들이 아래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시험에서는 정의를 물어보거나 종류 그리고 이 기호들이 있죠? 기호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서 정의, 종류 그리고 기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압 방폭구조입니다. 기호로는 D다라고 했는데 이 기호들도 그냥 정해진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어 단어를 통해서 연상암기법 적용해 보고요. 자, 내용을 통해서도 그 단어가 왜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 내 폭발 시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고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에 인하될 우려가 없는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용기 자체가 압력을 견뎌서 폭발을 막아주고 개구부 등을 통해서 방폭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구부는 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틈을 통해서 냉각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내압 방폭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압을 받는 곳은 안찌름이죠. 이때 지름을 0으로 하면 디아메터입니다. 자, 그래서 디아메터라는 단어에서 D를 따와서 내압 방폭 구조는 D로 표시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폭 구조의 종류를 실기에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내압 방폭 구조는 D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앞에 적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방폭 구조의 표시 EX를 먼저 적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해당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면 D라는 기호를 표시해야 이게 내압 방폭 구조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실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필기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압력 방폭 구조입니다. 압력 방폭 구조는 P다라고 나왔습니다. 용기 내 보호가스를 압입시켜 대기압 이상으로 유지하여 폭발성 가스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한 것이 압력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이용했죠. 압력은 영어로 프레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레셔에서 P를 따와서 압력 방폭 구조는 P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증 방폭 구조입니다. E라고 나왔습니다. 운전 중에 생기는 아크, 스파크, 발열 등의 발화원을 제거해서 안전도를 증가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증이라는 말이 안전 증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것은 안전증 방폭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왜 E냐? 자, 증가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increase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crease에서 I를 따와야지 왜 E를 따왔냐? 아래에 I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증 방폭 구조는 증가의 뜻이지만 맨 앞에 있는 I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E를 따왔다. 자, 그래서 안전증 방폭 구조는 E라는 기호로 나타낸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입 방폭 구조입니다. 기호로는 O를 쓰고 전기 불꽃, 아크, 고온 발생 부분을 기름으로 채워서 방폭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오일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일에서 O를 따와서 유입 방폭 구조는 O로 표시한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IAIB라고 나타내는데 AB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중에 A 형식, B 형식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자체는 I로 나타냅니다.
자,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운전 중 단선, 단락, 지락에 의한 사고 시 폭발 점화원의 발생이 방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점화원을 방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방지한다라는 뜻이라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나타내는 기호 I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 intrinsically라는 본질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I가 들어온 것이죠. 자, 다음은 비점화 방폭 구조입니다. 자, 비점화 방폭 구조는 마찬가지로 점화원을 차단하는데 본질 안전 방폭 구조와 다른 점은 운전 중에 점화원을 차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방폭 기능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운전 중 점화원 차단, 짧은 시간 동안 가능, 방폭 기능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점화는 any다 라고 했는데 any, known이라는 뜻이겠죠? B라는 뜻입니다. 비점화에서 점화하지 않는다. B, known이라는 뜻에서 n을 따와서 비점화 방폭 구조 기호는 n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몰드 방폭 구조입니다. 자, 전기 불꽃 고온 발생 부분을 밀폐한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자, 몰드라는 것은 영어로 MOLD라는 단어가 있는데 잠기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운드에 잠기게 해서 밀폐한 구조, 몰드 방폭 구조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5,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5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전기 발생이라고 했으니까 정전기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 밑에 있는 요인을 보는 게 좋겠죠. 자, 정전기가 발생하는 요인은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즉, 붙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두 물체를 뗄 때 전자들이 쭈르륵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정전기입니다. 첫 번째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질의 표면 상태입니다. 표면 상태는 거칠수록 정전기 발생이 많아지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전자가 거칠수록 이동을 잘 하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접촉 면적입니다. 접촉 면적은 면적이 클수록 정전기가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클수록 전자가 더 많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물질의 압력은 마찬가지로 클수록 정전기가 잘 발생합니다. 압력이 크면 전자가 더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물질의 특성인데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정전기 발생량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는 물질의 분리 속도입니다. 물질의 분리 속도는 빠를수록 정전기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플러스로 어떻게 하면 정전기가 더 많이 생기는지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텝 6, 전기설비 외함 접촉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4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시험에서 전기설비 외함에 접촉했을 때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푸시려면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식을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V는 전원의 대지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원의 대지전압은 그림에서 어디 나오냐면 이 변압기 두 줄 사이 있죠? 이 사이에 전압이 표시되고요. 인체 저항 Rm이다라고 하는데 저기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저항이 몇이다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것이 인체 저항이고요. 접지 저항은 R2와 R3가 있는데 자, R2는 변압기 쪽에 있는 저항, R3는
사람 쪽에 있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접지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보니까 식은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멀리 있는 접지 저항 플러스 사람의 인체 저항 플러스 가까이 있는 접지 저항 분의 인체 저항 곱하기 가까이 있는 접지 저항 분의 대지 전압 그리고 곱하기 사람의 저항 플러스 가까이 있는 접지 저항 분의 가까이 있는 접지 저항이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식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식 암기 해주시고 16년 2회차 제4과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4 도체구의 전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3번 등장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체구의 전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식 암기에서 그대로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체구의 전위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라는 내용이 있는데 입실론 제로는 유전율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 겁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R은 반지름이다 라고 나왔고요. 자, Q는 전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그대로 적절한 위치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 암기에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5 정전 작업 시 조치 사항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7번 등장한 빈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정전 작업이라는 내용 나왔으므로 정전 작업이 뭔지부터 한번 보면 자, 정전 작업이라는 것은 전기기계 점검을 위해 전로를 개방한 후 하는 작업을 정전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로를 개방한다라는 뜻은 전류가 통하지 않게 전선을 끊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전류가 사람 몸에 통하면 위험하니까 전로를 끊는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전 작업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시기에 따라서 이 작업 시기에 따라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치사항들을 쭉 보면 실제 시험에 나왔던 보기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로를 왜 개방했는지 즉 정전 작업을 왜 실시하는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정전 작업 전에 조치해야 될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 시작 전에 이 전로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충전 여부는 전류가 흐르는지입니다. 검전기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면 정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확인을 하고요. 전력용 커패시터, 전력 케이블 등의 잔류 전하를 방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잔류하고 있는 전류를 방전시킨다라는 것이죠. 전기를 끊었어도 잔류되어 있는 전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방전을 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로 개폐기에 잠금 장치 및 통전 금지 표지판 설치라고 했습니다. 자, 개폐기라는 것은 전로를 개방하고 다시 닫는 기계입니다. 자, 중요하겠죠? 이것이 만약에 다시 연결이 되어버리면 작업 중인 작업자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해놓는데 이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정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어야겠습니다. 자, 또한 단락 접지 기구로 단락 접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정전을 시켜놨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방지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절대 흐르면 안 되니까 정전 작업 전에는 이러한 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은 정전 작업 중에 조치할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작업 지휘자가 있다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야겠죠.
자, 두 번째는 단락 접지를 수시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중 방지 장치 단락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요.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 상태 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활선은 전류가 흐르는 선입니다. 자, 작업하는 선은 정전 작업을 해놨지만 주변에 활선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근접한 활선에 대한 방호 상태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폐기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개폐기 관리. 자, 마지막 정전 작업 후 조치 사항은 자, 단락 접지기구 이제 필요 없죠. 철거하고요. 자, 시건 장치 표지판 필요 없죠. 철거하고요. 작업자에 대한 위험에 없는 것을 최종 확인한 다음에 개폐기를 사용해서 다시 전로를 닫아서 송전을 재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작업 시기는 정전 작업 전과 정전 작업 중입니다. 정전 작업 후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이 전과 중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6년 3회차 제4과목 스텝 3 화염 일주한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5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염 일주한계는 최대 안전 틈새 안전 간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화염 일주한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폭발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지 않는 최대 틈새로 폭발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는 가장 큰 틈새 값을 화염 일주한계 최대 안전 틈새 안전 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염 일주한계는 폭발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표시해드린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4 심실세동 전기 에너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16번 등장한 빈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심실세동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정도의 자, 전기 에너지다라는 뜻입니다. 뭐 심실세동 전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심실세동 전류. 자, 그래서 심실세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심장이 멈추는 정도의 그러한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전기 에너지라고 표현한 것은요, 전력량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전력량은 전력의 시간 곱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전력은 우리가 W로 쓰고 시간을 T라고 쓴다면 이 W,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였습니다. 그래서 VIT로 나타낼 수 있고 이 V, 전압은 IR이었죠. 자, 그래서 I가 제곱되어서 I제곱 RT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심실세동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선 이 전류를 심실세동 전류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심실세동 전류 값을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다면 그대로 대입해서 해당하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위가 여기 뭐죠? 암페어로 나왔죠? 암페어 단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여기 있는 암페어 단위와 붙어버리게 된다면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 분의 165 단위가요 밀리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페어 단위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 꼭 기억하시고요. 밀리암페어 단위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 없다 라는 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T가 있는데 T는 시간입니다. 세크 단위로 주어진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식에 R 있죠? R은 저항값 옴 단위로 주어져 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1초로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17년 1, 2, 3회차 제4과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7 방폭 전기기기의 성능 표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3번 등장을 했고 실기에서도 또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방폭 전기기기를 나타내는 호칭 성능 표시인데 아래 예시가 나왔습니다. EXP, IIA, T5라고 나왔죠.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X는 방폭구조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앞서서 방폭구조의 종류 배울 때 EX가 방폭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X는 방폭구조다라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P입니다. P는 방폭구조 종류 기호 중에 압력 방폭구조를 나타내는 기호였죠. 자, 그래서 P는 압력 방폭 구조라는 의미이다. 기억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IIA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폭발 등급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가스 그룹이 IIA, IIB, IIC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최대 안전 틈새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최대 안전 틈새가 0.9mm 이상이면 IIA라고 표시한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방폭 전기기기는 최대 안전 틈새가 0.9mm 이상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IB, IIC 모두 안전 틈새, 최대 안전 틈새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자, 시험에서는 가스 명칭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IA는 프로판가스, IIB는 에틸렌가스, IIC는 수소 또는 아세틸렌가스이다 라는 것을 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안전 틈새 값은 이 필기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고요. 실기에서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기 가서 암기를 해주시고 필기에서는 가스 명칭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가스 명칭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5입니다. 자, T5는 온도 등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한 온도 등급이며 T5는 85도씨 초과 100도씨 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등급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8 전격사의 주된 메커니즘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3번 등장을 했습니다. 전격사라는 것은 전기 충격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전격사의 주된 메커니즘,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전격사가 일어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원인들을 체크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장부에 전류가 흘러 심실세동 또는 심부전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심실세동은 심장이 멈추는 것이다 배웠고요. 심부전은 심박수가 불규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심장부에 전류가 흘렀을 경우 심실세동 또는 심부전이 발생해서 전격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에 전류가 흐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호흡 기능이 정지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 중추신경에 전류가 흐르면 호흡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암기하고요. 흉부에 전류가 흐르면 흉부 수축에 의한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흉부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전기 충격으로 동맥이 절단되어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자, 동맥 절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9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시험에 5번 등장을 했고 실기에서도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 전류가 누설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계죠. 자, 그래서 전류를 사용하는 곳 중에 전기가 누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전기기계 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것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수분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성이 높은 것들이 있는 곳, 자, 물 또는 철근 등이 있는 곳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임시 배선의 전로 또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절연대 위 사용 기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절연대라는 것은 전류를 잘 차단해 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설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절연대가 나오면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가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10 심장의 맥동 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4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각 파형에 따른 특징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 그래프를 보고 각 파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파라고 나왔죠. T파는 심실의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심실이 휴식할 때 T파가 발생한다. 자, 그럼 우리 이 T파에 심실 휴식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심실세동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심실세동 확률이 가장 크다. 다음은 P파입니다. 자, P파는 심방의 수축 시 발생하는 파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파는 심방이 수축할 때 일어난다. 다음은 QRS파라고 했는데, QRS파는 심실 수축에 따른 파형이다라고 했습니다. QR, 여기 S가 또 있습니다. S파는 심실 수축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면 심실 휴식 후에 심방이 수축하고, 심방 수축 후에 심실이 수축하고, 심실 수축한 다음에는 심실이 다시 휴식하는 이러한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T파가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옵니다. 심실의 휴식 T파라고 했죠. 자, 우리가 휴식 취할 때 타임하고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실의 휴식, 타임의 T를 따와서 T파다. 자, 타임의 앞글자다. 타임 휴식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는 휴식을 취할 때 가장 취약하죠. 자, 그래서 심실 세동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 것은 심실의 휴식, 타임을 외치고 있을 때 가장 취약하다. 심실 세동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크다 라고 연계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년에서 22년 제4과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5 필회기의 성능 조건입니다. 해당 내용은 시험에 4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필회기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필회기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회기는 낭뢰로 인한, 자, 천둥 번개죠. 천둥 번개로 인한 과전류, 과전압을 흘려보내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즉, 번개가 쳤을 때 과전류와 과전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전기기구들이 고장이 나니까 이것을 땅으로 흘려보내는 장치가 필회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능을 하는 필회기의 성능 조건들이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이 6, 7, 8번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한 번만 쓰고 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한 내용이고, 견고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당연한 내용이고, 점검 및 보수가 간단할 것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당연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용어들의 의미와 왜 이 제한 전압이 낮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제한 전압이 낮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한 전압이라는 것은 방전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한 전압이 만약에 높을 경우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제한 전압이 높을 경우엔 절연체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한 전압을 낮게 잡아서 절연체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방전 개시 전압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전 개시 전압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왜 낮아야 되냐면 충격이라는 말이 들어왔죠. 자, 충격을 주는 전압이기 때문에 높을 경우엔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은 적은 것이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상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방전을 막기 위해서 높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뇌전류 방전 능력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뇌전류는 낙뢰로 인한 전류예요. 이것은 방전을 잘 시켜줘야 피레기의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낙뢰로 인한 전류는 잘 흘려보내야 된다. 방전 능력이 커야 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류라는 것은 방전 후 남아있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전 후 남은 전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을 잘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한 전압은 방전 전류에 의한 전압이기 때문에 자, 높을수록 절연체가 비싸집니다. 자, 그래서 낮아야 한다 기억을 하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충격을 주는 것이죠. 충격을 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낮아야 한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높은 것이 좋고요. 뇌전류는 흘려보내는 것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방전 능력이 커야 하고요. 속류 차단은 방전 후 남아있는 전류를 차단한다는 뜻이니까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자,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피레기의 성능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6입니다.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내용인데 해당 내용은 시험에 3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대로 절연물 종류에 따라서 최고 허용 온도 값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절연물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돼요. 자, 그리고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자, 최고 허용 온도의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절연물의 종류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암기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절연물의 종류를 연상암기법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이 알파벳들만 쭉 따와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YAE가 있죠. YAE를 그대로 읽으면 예라고 읽을 수가 있죠.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BF가 있습니다. 네, BF인데 BF가 뭐죠? 베스트 프렌드죠. 뭘 하냐면 하키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키가 HOCKEY예요. 그래서 HC가 들어가죠. 하키를 해 라고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AE는 얘는 내 BF, 베프인데 뭘 해요? 하키를 해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 허용 온도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값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온도도 딱히 규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15도, 15도, 그리고 10도, 나머지 25도, 25도, 그리고 마지막 180도는 마지막에 초과한다라는 내용이 붙는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에서는 온도를 물어보는 것 말고도 절연물을 최고 허용 온도 값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해라 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럴 때는 순서대로 우리가 암기한 이 연상암기법을 딱 사용하면 되겠죠.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